도표를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도표. 뭐 러일 전쟁, 한일 정서, 뭐 한일협 쭉쭉 있네. 1번 다음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기로 옳은 거. 가스야 테프트 비밀 협약, 제2차 영일 동맥, 포츠모스 조약. 먼저 우리 그러니까 역사 공부할 때는 좀 이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을.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세력 다툼,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그 뭐부터 들어가냐? 우리 이제 1882년부터 봐야 돼. 이모군란.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 한반도의 주도권은 청이 가지고 가지. 청이 이모군란을 제압한 게 청이거든. 그다음에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갑신정변은 일본을 믿고 이제 일으켰다가 일본이 배신 때리고 청이 진압을 한다고. 그러니까 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게 돼. 청이. 자, 근데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1894년 6월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승리는 이제 1895년 이제 2월에 끝나고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지. 그때 이제 일본이 이긴다고.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1895년 삼국간섭. 러시아가 일본을 협박을 한다고. 러시아가 일본을 협박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돼. 그러니까 일본이 열받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1895년 8월에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다시 일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돼. 그러니까 고종이 어떻게 돼? 1896년 2월, 1895년 이제 2월 11일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숨면서 친일파를 처단을 해.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에 드디어 올 것이 왔지 뭐야. 러일 전쟁. 1904년 드디어 러일 전쟁이 일어난다. 러일 전쟁. 이거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일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온 거지. 일본이 이기지. 일본이. 1905년에 이제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확실하게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러일 전쟁 같은 경우는 1905년 5월에 이제 발칸 함대를 격파하면서 일본 군대가 전쟁은 사실 그때 끝나는데 그 강화 조약은 이제 1905년 9월에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고 자, 고시기야, 고시기. 그때 이제 러일 전쟁은 사실상 이제 일본의 승리가 확정이 됐어. 언제 확정되냐면 1905년 5월에 발칸 함대를 일본이 격파하면서 사실상 전쟁은 요때 끝난다고. 그러면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이 발칸 함대를 격파하고 그 이후에 강원도가 각국이 야 일본이 이제 최종 승자인가 보다. 그래서 7월에 무슨 조약이 체결되냐? 이게 가스테프트 비밀 협약. 이게 1905년 7월에 가스테프트 비밀.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미국이 승인을 해줘. 미국이. 그래서 야 일본 니네들은 이제 전쟁 치느라 수고했다. 니들이 한반도를 먹어라.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게. 이거라고. 그 다음에 1905년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이건 이제 영국이 승인을 해줘. 영국이. 그래서 야 일본 니들이 참 고생했다. 니들이 한반도 먹어라. 그 다음에 1905년 9월에 포츠만. 이건 이제 러시아가. 이건 이제 그 전쟁 강화 조약이지. 러시아가 야 우리 졌다. 네가 이겼다. 자, 한반도는 이제 일본 니들 거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을사조약이 들어가. 을사조약. 그 을사조약이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외교권은 박탈이 되지. 그래서 이제 요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 어디야? 그래서 러일 전쟁 7, 8, 9, 포츠머스 조약 9. 그럼 좀 이상한데? 여기 있구나. 답이 다구나. 다 여기 있구나. 잘못봤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3번. 다음 2번.
마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마시기는 뭐야? 정미칠 조약부터 한국 병합까지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시기는 뭐냐면 을사늑약, 을사늑약 뭐 이런 게 있었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지. 도대체 정미칠 조약의 결과 생겨난 것들이지. 뭐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정미칠 조약이 뭐냐면은 을사늑약을 알아야 돼. 을사늑약. 그러니까 이제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이 이제 승인을 하고 11월에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외교권 박탈이야.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해버리면은 이제 대한제국은 없어진 거지. 외교권이 박탈이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대한제국하고 얘기를 안 해. 일본하고만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지. 통감부를 설치해.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조선에 오게 되는, 대한제국에 오게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야, 이게 고종이 열받는다 이거지. 야, 나는 을사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딴 놈들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거는 무효다 이거야. 근데 누가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어떡하냐? 그 당시 이제 그 1907년에 만국평화회의가 있어. 만국평화회의. 그래서 여기 이제 각국의 이제 그 대표들이 모이거든. 그러면 여기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게 이제 그 1907년 6월이야. 6월. 그래서 아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라에 들어가는지 라에. 자, 을사늑약의 결과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종은 을사조약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알리려고 1907년 6월에 그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특사 파견해. 특사. 요게 그럼 라에 들어가는지 라. 이게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 그 세 명이 파견돼. 이상설. 이거 이름은 좀 암기해야. 이상설, 이준, 이위종. 요 이제 세 사람이 이제 파견을 하지. 파견해서 알리려고 했는데 실패해. 실패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일본에서 알아차렸어. 7월에. 그러니까 발칵 뒤집히는 거지.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완용이 불러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야, 니들 얼마나 혼날라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막 이완용이 잘못했다 싹싹 빌고. 그러니까 이완용은 또 고종한테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일본이 이제 고종한테 야, 너 오늘부터 왕에서 잘라야겠다. 너 이제부터 왕하지 마 해가지고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이 왕에서 잘려. 그러니까 왕에서 잘리고 순종이 왕이 돼. 그게 1907년 7월이야. 7월 19일. 7월 19일이고 정미칠 조약은 이거는 이제 정확히 7월 24일이야. 7월 24일. 7월 24일. 정미칠 조약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해 행정권 장악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가 맞지? 차관을 임명해. 차관. 그 전에는 이제 고문을 임명해서 그게 한일협약이야. 제1차 한일협약. 이게 이제 고문 정책, 이게 고문 정책이라는데 재정 고문하고 외교 고문을 이제 임명해가지고 이제 정책 간섭했던 게 제1차 한일협약이고 정미칠 조약에서는 차관을 임명한다. 차관 임명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그래서 답이 니은 리을이 돼. 니은 리을. 4번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흐름을 좀 봐야 돼. 그래서 고종이 잘린다. 3번. 기역의 설치를 규정한 조약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서울 남산의 일제통칭 한국 통감부가 설치된 건 어디냐? 을사조약이다. 통감부는. 그러니까 이게 을사조약이야. 을사조약 1907년 11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나고 그해 이제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온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 건물은 1910년부터 26년 조선총독부 건물로 쓰였고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 통감부. 현재 그 자리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애니메이션 센터가 들어갔네.
이처럼 남산에 스며드는 어두운 역사가 내년에 관광장으로 재탄생한다. 이른바 다크투어 역사 교훈전쟁 코스다. 서울시는 서울중구 남산 예장 자락의 국치얘기를 조성해 내년 8월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아니지. 러일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에 이제 그 시작이 돼서 1905년 9월에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나. 그러니까 틀렸어.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체결됐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가 인정된 가치라 테프트 비작이지. 거기서는 이제 미국이 필리핀 지배하고 일본은 한반도 지배하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조약이 있었다.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그 고문 정치, 그러니까 재정 고문하고 외교 고문을 이제 보내가서 그 조선에 내정 간섭하고 이거는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이야.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를 하지. 그러면 이제 학생들 선생님 제1차가 있으면 2차, 3차도 있습니까? 있어. 근데 이제 제2차가 을사조약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안 하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2차가 그다음에 3차는 정미 7조약이야, 원래. 근데 그건 이제 2차, 3차라고 안 하고 요것만 이제 1차로 국사에서 가리키고 있다. 2차, 3차가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 용어를 안 써. 그다음에 그러니까 3번 틀렸고 일본이 내정 정권을 장악하고 차관은 일본인으로 이건 이제 차관 정치야. 차관 정치. 이게 이제 1907년 7월 24일에 체결된 정미 7조약. 그 정미 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요때 이제 차관이 일본인으로 임명된다. 틀렸고. 그다음에 고종은 이 조약의 부당을 폭로하기 위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지. 답이 그래서 5번이다. 4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제4조 삼국의 침해 또는 내란 때문에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으면은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야, 고맙네. 참 고마운 얘기야. 전략상 필요한 지점은 수시로 생각. 전략상. 자, 고마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지점은 수시로 사용을 해야 돼. 일본은 한반도를 조금 눈치가 좀 보이지. 이게 뭐냐? 이게 한일의정서지. 1904년 2월에 있었던 한일의정서다. 한일의정서. 그러니까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이제 좀 필요했지. 군사기지 같은 게. 이제 그래서 이 한반도를 좀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었어. 이게 그래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우리 땅을 이제 군사기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1번 강화도에서 체결되었다. 아니지. 서울에 체결돼. 서울. 고종의 승인을 받지 아니 승인 받았어. 승인. 뭐 이 정도는 못 해줄 것 같진 않아. 그 내용상으로는 뭐 그렇지. 그 정도 뭐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맞지? 답이 3번이다. 3번. 일본군의 조선 주둔을 허용하다. 뭐 그런 내용은 없고 일미의병이 아니지.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배경은 이제 그 을미사변하고 그 다음에 단발령. 이게 이제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하고 단발령 때문이지 이것 때문은 아니고.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오는 것은 아주 그냥 역사가 요동을 친다.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 연도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던 게 연도를 좀 암기를 해. 연도를. 그러면 세도 조치, 세도 정치는 1800년부터 1863년까지 3대 63년 동안 있었던 지지 외척이 했던 거. 요거 이제 끝낸 게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63년에 집권하지. 그러니까 왕은 고종인데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대원군이야. 흥선왕이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0년간 통치한다고. 그 다음에 1873년부터 이제 고종이 들어. 운여우 사건이 일어난 거는 1875년. 그 다음에 1년 후인 1876년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청막원상을 고문으로 이건 이제 이모군란. 야, 근데 좀 문제가 1882. 이건 이모군란데 이모군란. 이모군란 때 막원상을 이거 좀 까다롭다. 이런 것까지. 러일 전쟁 발발한 거 1904년 2월 8일에 이제 일본이 선제 공격하면서 시작되지. 그다음에 가가 있고, 그다음에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국이 게재되었다. 이건 이제 그 을사조약 때문이지, 을사조약. 그래서 이제 1907년 아니다. 1905년 1905년 11월 이때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고, 한일 병합조약은 1910년 8월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일야 방송대국은 정확히 그 1905년 11월 20일에 이제 뭐 이것까지는 11월 아무튼 저기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지. 자, 외교권이 강탈된 거는 을사조약이지, 을사조약. 답 1번이구나. 그치? 이게 을사조약, 그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이제 얘기한 게 시일야 방송대국이니까. 국문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것까지는 시험 안 날 거야. 이건 1907년이야. 대한제국 때 했던 거고.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다. 교육입국 조서는 제2차 그 갑오개혁 때 했던 거지. 1894년 12월에 있었던 거지. 제2차 갑오개혁 때. 제2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거고. 아까 답은 1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은 뭐냐면 청일전쟁의 이제 결과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거지. 이거는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삼국 간섭이 시작되는 거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는 1885년부터 87년까지. 그때 이제 했고, 답은 여기서 1번이고. 6번. 다음 글을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오늘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밀려오는 환난을 동양인종이 일치 단결해서 온 힘을 다하여 방어해야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임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익히 아는 바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순리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 나라를 약탈하고 우위를 끊어 스스로 도요새가 조개를 쪼려다 불의를 물리는 형세를 만들어 어부에게 둘 다 잡히기를 기대할 듯한가. 중요한 게 다 읽을 필요, 이것만 봐도 되겠다. 동양평화론. 동양평화론은 이제 누가 주장했냐? 안중근이 이제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동양의 나라, 청하고 청하고 대한제국하고 일본은 서로 이제 단결을 해서 서로 이제 동양 사람들은 단결을 해가지고 서양 세력을 방어해야 한다. 그 뜻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 맞지? 답 1번이네. 1번이고.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 투척하다. 이거 이봉창이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이건 자살이잖아, 자살. 야, 이런.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총대장이 이인영. 이 사람은 좀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히 볼 거고.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본 장성을 살상하였다. 이건 이제 윤봉길. 대박이었지, 이거 완전히. 폭탄이 제대로 터졌지. 친일 활동에 앞장선 미국인 외교 고문을 사살하였다. 이거는 이제 장인환하고 전명운. 이거 미국에서 사살했어, 미국에서. 그 다음 7번.
자료가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이 외교 대권을 강탈 외교 대권 그 외교권 강탈했다는 얘기지? 우리의 열국의 우위를 단절시켰다. 일본이 공법과 인도를 어기며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아, 중요한 이름 나왔다. 아,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이상설, 이준,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아, 이거 또 중요한 거 나왔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송하지. 우리나라의 재반 고난과 사정을 회의장에서 피력하여 우리의 외교 대권을 회복하고 우리와 열국과의 우위를 회복하게 하라. 대황제.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고종 진짜 친필사인인가? 이게 헤이그 특사지. 헤이그 특사. 이거 왜 보냈어? 을사조약.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거지. 을사조약. 근데 실패한다. 그 결국 이게 이제 보낸 게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에 이제 체결되거든. 그다음에 만국평화회의는 1907년 6월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야 이거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요때 이제 3명을 비밀리에 보내. 이완영이도 몰랐지. 6월에 보내. 근데 실패하지. 게다가 7월에 일본한테 정확히 7월 1일일 거야. 7월 1일에 일본이 알아채. 정보가 들어가. 그 발칵 뒤집히지 완전히. 그래서 막 이토 히로부미가 막 이완용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게 맞을래 혼날래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때. 그 결국 어떻게 돼? 7월 19일에 고종이 잘리고 그 순종이 왕이 돼. 그 다음에 24일에 정미 7조약이 체결되지. 정미 7조약이 되면서 이제 그 저기 차관 정치라고 해야 돼. 차관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 내정에 이제 차관을 임명해가지고 아예 이제 차관들이 그 우리 저기 내각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군대도 해산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결과는 좀 좋은 건 아니다. 8번. 다음 조약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한국 고등관리면 통감의 동의가 있어야 돼.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는 한국 관리로 용빙하지. 야 이거 통감의 권한이 엄청나지. 엄청나. 통감의 설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감에 관련된 게 있는데 통감에 관련된 거. 그 통감의 설치를 한 거. 통감의 설치는 1905년 11월에 있었던 을사조약에서 통감부 설치가 나와. 그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미 7조약, 그러니까 1905년 7월 24일에 왜 이제 이건 날짜를 썼냐면은 이게 이제 7월 19일에 고종이 이제 퇴위하고 7월 24일에 이게 정미 7조약은 또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거든. 아, 참 그 용어를 좀 하나로 통일을 하지. 어떤 책은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날짜를 내가 쓰는 이유가 그거야. 고종이 퇴위한 거랑 이제 그 좀 구별하기 위해서. 고종은 7월 19일에 퇴위했어. 정미 7조. 여기서는 통감부의 권한을 강화해.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에서 이 조약은 뭐냐면 정미 7조약이야. 요 문제에서는 정미 7조약. 다음 조약은. 자, 그러면은 이제 통감의 인사권을 강화했지? 그렇잖아. 통감의 뭐 지도도 받아야 되고 동의도 돼. 맞아.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건 을사조약이지. 그러니까 틀렸고. 고종의 강제 퇴위 직후에 그치. 바로 후에 체결됐지.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까지 외워야 되는, 날짜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사건이 좀 있다. 그다음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한 거는 을사조약이지. 을사조약. 그 답이 그래서 2번. 그다음 9번. 다음에 제시한 조약들이 가진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 평화에 직접 이바지할 것을 인정. 야, 이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지. 이게 가스야 테프트 밀약.
1905년 7월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지.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대한제국을. 그다음에 영국, 이건 영국. 영국은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도관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것을 권리를 인정한다. 제2차 영일동맹. 이거는 1905년 8월. 제2차. 야, 이 당시 참 미국, 영국 이래버리면은 세계 최강국이거든? 산업혁명의 발상지고. 이런 나라에서 조약을, 아무튼 이게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다, 러시아까지. 사실 러시아 뭐 전쟁에 졌으니까 뭐. 이건 이제 1905년 9월 포츠머트 이제 조약이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한반도에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거다. 아, 참, 아무튼 답 2번이다, 2번. 다음 10번. 다음 조약 내용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제2조. 대일본 제국정부는 대한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대한제국정부는 지금부터 대일본 제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 것을 서로 약속한다. 이게 결국 뭐야? 이게 외교권을 뺏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제국은 일본을 거쳐야만 다른 나라와 조약과 약속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이 대신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은 그 외교권 박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 요걸 이제 할 수가 없다. 대한제국은.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조약이냐? 그 유명한 1905년 11월에 맺은 을사조약. 요즘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다. 이 용어가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 죽겠어. 을사조약인데 10번 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청일 전쟁 중에 아니지. 이거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맺은 거지. 러일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통감부의 강압에 아니야. 이때는 통감부가 없어. 을사조약의 결과 통감부가 설치되거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오게 되는 거지. 딕은 맞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되지. 을사의병이라는 백 맞지? 을사의병. 그 답이 5번이지. 다음 11번. 위 조약 체결에 대한 항거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을사조약인데 아까 위에 거.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하였다. 좀 안타깝지? 아무튼 맞지. 근데 글쎄, 그 다음에 나철 등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뭐 결과는 없다.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에서 헌해 육절 아니지 이거는. 이 관민공동회 이거는 그 1898년이지. 그때 그러니까 러일 전쟁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답이 3번이네. 3번이고.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송대. 이건 이제 시험에 날 가능성 높아. 게재되었지. 그 다음에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하지. 그러니까 을사조약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답 3번. 다음 12번. 다음 연표를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5년 동안 있었지. 1894년 6월부터 95년 4월. 그 다음에 을미사변은 1895년 8월. 요때 이제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죽지. 러일 전쟁은 1905년 2월에 이제 발생하지. 일사늑약은 1907년 11월 1905년 11월. 1905년 11월. 이게 한일 신의합이 이게 정미칠 조약이야. 같은 거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게 1907년 7월 24일. 국권 피탈은 1910년 8월. 이게 이제 한일 합방 조약이지.
그럼 다시기의 다는 뭐냐 그럼 다는 여기인데 러일 전쟁하고 을사늑약 사이에 있었던 일. 청으로 압속되는 흥선대원군. 이거는 이모군란 때야. 1882년. 아 이거 참 안 됐어. 상상만 해도 참 불쌍해. 틀렸고 러시아의 인권 침탈. 러시아가 이제 언제 인권 침탈이 되냐면은 1896년 아간파천 때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지. 아니고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메카타. 이건 이제 고문 정치거든. 고문 정치. 고문 정치는 저기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을 해. 제1차 한일 협약.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에 제1차 한일 협약을 해서 그 답이 3번이지 3번. 러일 전쟁 중이니까 제1차 한일 협약에서 이제 그 고문 정치라고. 그다음에 고종을 대신해 외교권 행사는 이토 히로. 이건 을사조약 후지. 을사조약 후. 그러니까 라에 들어가겠지 라. 이거는 라에 들어간다 해서 아니고. 일본을 견제하기 외교적 놀이를 그건 이제 민비 죽기 전이지.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겠지 가. 틀렸고 답 그래서 3번. 다음 13번. 다음 연표를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청일전쟁은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있었던 거거든. 을미사변은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것 같은데.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위 연표에 고른 것으로 옳은 거. 고종은 조약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을사조약이겠다. 그치? 열강의 지원을 얻기 위해 중요한 거 많네.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로 들어갔고 헤이그 특사 파견 빌미로 고종은 강제로 퇴단. 야 여기 중요한 것 많네.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 이거 사람 이름 암기해야 돼.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게 헤이그 특사지? 암기해. 고종이 강제로 왕에서 잘려. 이거 이제 걸려가지고. 이게 1907년 7월 19일 잘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체결된 게 1907년 7월 24일에 정미 7조약. 정미 협약이란 정미 7조약. 요거는 한일 신협약이라고 돼. 같은 말이야, 이게. 학생들 공부할 때 괴롭지. 이거 똑같은 걸 말이야.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지라. 답이 4번이다. 다음 14번. 14번. 다음은 의병의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이 의병 활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 의병에 관한 사진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지. 의병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의병에 관한 사진이. 그럼 이제 우리 의병이 이제 몇 번 이제 정기, 중기, 말기가 있지. 정기 중 첫 번째 이제 을미의병. 이거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하고 그다음에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중기의병은 이제 을사의병이라고 하죠. 을사의병. 이거 이제 을사조약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의병이고. 그다음에 정미의병, 말기. 정미의병. 이건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 그러니까 고종이 잘리지 왕에서. 야, 그 왕에서 잘린다는 게 참 말이 웃긴데. 아무튼 쫓겨나 왕에서. 그러니까 왕에서 쫓겨나. 그다음 이제 그 해산된 군대가 합류하지. 요 이제 순서대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러면 요 그림은 뭐냐? 사진. 이 사진은 정미의병. 그러면 1번 단발령을 공포하였다. 이건 이제 을사지. 을사의병이고 명성황후를 시했다. 이게 을미의병.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이게 이제 저기 을사의병. 러일 전쟁 이후 일제. 이거는 이제 그 해당이 좀 안 되고. 근데 러일 전쟁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러일 전쟁 이후 을사의병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 러일 전쟁 이후라 했으니까. 그다음에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군에. 이거 답이지? 답이 5번. 그다음 1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가가 이제 세 명이서 얘기하네. 가가 뭐야, 가가. 애국계몽 단체로 세워진 가에 대해서 애국계몽 단체 여러 개가 있지. 많어. 중요한 게 이제 몇 개 있는데 아무튼 자 뭐냐. 야, 얀창호, 양기탁 벌써 이 이름만 들어도 딱 나와야 돼. 비밀결사 딱 나왔네. 뭐야, 신민회지, 신민회.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신민회. 백오인 사건을 해산당했지.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신민회가 이제 그 무장 투쟁하고 그 애국계몽 운동 두 개를 다 같이 같은 이제 노선으로 잡은 단체지. 중요하다 그래서. 보벽줄, 야, 보벽줄은 아니지. 보벽줄은 이제 다시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로 가자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민회는 보벽주의가 아니야. 참 중요한 게 너무 공화정이야, 공화정. 신민회가 주요 공화정이야. 공화정.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공화정이지. 정우의 선으로 조직되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신관회라고 있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중요하지. 3번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항하였다. 보안회. 이제 왜 중요하냐? 결국 보안회가 이겨. 이게 그 일본의 요구에 아무튼 답은 아니야. 보안회인데 어떤 일본의 그런 그 이권 요구라든지 그런 거를 저지시킨 게 별로 없거든. 거의 없지. 찾아보면 몇 개 더 있으려나. 아무튼 그 중에 하나다. 입헌군주제 수립이 아니야. 얘네들은 공화정이야. 공화정. 그러니까 공화정이란 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 나왔다는 거. 아주 좀 앞서 나가는 애들이지. 이것도 중요해. 만주 삼원불 중심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지. 이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애국계몽 단체면서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애국계몽 단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까지 했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당시 애국계몽 단체들은 뭐 항일 투쟁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 비판적이었는데 이 신민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해. 다음 16번. 다음 자료는 항일 의병 전쟁을 전개한 의병장들의 경문이다. 가다의 의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근데 독립 사실 요때는 식민지 상태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각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뚝을 무너뜨리는 기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되는 건 뭐냐? 각 도의 의병을 통일하자. 이게 뭐냐?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정미의병이 정미의병. 그러니까 정미의병 때 이제 그 13도 창의군이 창설되지. 그러니까 이제 13도의 의병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국모란 말 나왔지. 이게 뭐냐? 이게 을사의병이지. 자, 을미의병. 그러니까 이제 을미사변 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억압으로 한 종이 쪽지에 한 조각의 종 이게 뭐야? 을사조약이지. 을사의병이야, 을사의병. 그러니까 핵심되는 포인트만 잡으면 돼. 각 도의 의병을 국모의 원수다. 한 조각의 종이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해산 군인들의 합류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맞지? 정미의병 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미의병 때 이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면서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이 왕에서 잘리지.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7월 24일에 정미 7조약, 정미 협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그 후로 이제 군대가 해산돼.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정미의병이고 이번에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앞장섰다. 맞지? 을미의병. 그러니까 일본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애들이었지. 그러니까 을미의병 해산 후에 농민들은 활빈당 등의 무장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것도 맞아.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을사의병 때는 요 이름 이제 시험이 좀 잘 나. 신돌석. 이름이 벌써 평민 같지 않냐? 아무튼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한다. 한국병합 지역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런 용어 좀
통일을 딱 시킨 다음에 안 바꿨으면 좋겠어. 한국병합주역은 또 뭐야? 한국병합주역. 이 당시 한국이 어디 있어? 대한제국이지. 한국은 변합된 적이 없어. 대한민국이 왜 병합이 돼? 아, 진짜. 한국병합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아니지? 그러니까 16번이 틀렸다. 16번, 5번이 틀렸다, 5번. 다음 주장을 한 단체 활동을 옳은 것은 은행 문제를 말하면, 은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근래 듣자니 그 대한대국가 러시아은행인가 보네. 3월 1일에 창설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한러라는 명칭이 붙은 것을 보면 대한정부가 어찌 듣지도 못하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정부에는 외부 서리한 사람만 있을 뿐이며 신들과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미 그 직임과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의 채무와 사를 볼 때 어떠하냐. 그러니까 지금 은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은행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어떤 은행이냐면은 한러은행이야. 한러은행. 한러은행. 근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대한제국에서 굉장히 그 고위 관료인가 봐. 어떤 그 은행 문제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모르는 이런 은행의 설립에 관련된 이제 일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자기가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인데 자기도 모르게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니다. 나라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단체는 어디냐? 요 단체는 독립협회야. 독립협회. 독립협회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그 한러은행 반대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고종 퇴위 그러니까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가 얘네들이 이제 활동할 때는 고종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종 반대가 아니지. 고종 반대가 아니라 고종 퇴위 반대가 아니라 독립협회가 요구한 거는 고종 보고 빨리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가지고 궁으로 돌아오라였어. 그러니까 틀렸어. 고종 퇴위 반대가 아니야.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라 이거지. 독립협회가 설립된 게 1896년인데. 그러면 근데 이것도 중요해.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게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지. 중요하다. 이게 뭐냐? 대한자강회야. 대한자강회. 그러니까 대한자강회는 사실 그 애국개몽단체인데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지. 이게 사실 그 뿌리는 독립협회인데 이것도 좀 중요하다. 고종 퇴위 반대 운동 전개했다는 거. 그다음에 2번 일본인 재정 고문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틀렸어. 독립협회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지. 우호적이었다. 그다음에 공화정치의 근대 국가 수립을 주장했다. 아니지.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지. 입헌군주제. 공화정은 신민회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민회. 이것도 중요하지. 신민회 공화정. 그다음에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 간행하였다. 야, 이거 굉장히 이제 조직이 컸단 얘기지. 이게 대한자강회야.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대한자강회다. 틀렸고 5번이 맞지. 법률에 의한 신체 자유권과 재산권 보호운동을 전개 맞지. 답고서 5번이다. 그다음 18번.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독립군 기지는 일제 통치력에 미치지 않고 국내 진입이 가장 편리한 만주 일대 설립한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립군 기지는 만주 일대 설치한다. 자, 만주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를 설치한 단체가 있었지. 그다음에 최적지가 선정되면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한다. 토지 구입. 3번 토지가 매입되면 애국적인 인사들과 청년들은 단체로 이주시켜 농업을 통한 경제 자립을 실현한다. 자, 경제 자립이 또 있었고 신한민촌에는 민단을 조직하고 교육, 문화시설을 세운 한편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할 신흥무관학교. 그럼 뭐야 이게 그 유명한 신민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신민회.
1907년부터 활동한 신민회. 신민회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한 이제 그 애국계몽 단체이면서도 어떤 그 무장 투쟁을 이제 같이 병행한 아주 중요한 단체지. 자, 공화정을 수립하고 있다. 맞지? 얘네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 최초로 이제 공화정을 외치는 거지. 독립협회 해산에 동원된 거는 한국협회고. 아니, 그치?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틀렸지. 그 보부상 모임이었지. 한국협회.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한 거는 독립협회. 틀렸고. 고종의 강제 퇴입한 이건 또 중요하지. 이거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이게 사실 대한자강회가 독립협회에 뿌리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일제 황무지 개척 요구에 반 이것도 중요하지. 답은 아니지만 보완해. 야, 중요하다. 그 결국 어떻게 성공하거든. 성공하든 중요해. 다음 1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 기도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다수의 청년 동지들을 모집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 막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얘기겠지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독립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일단 만주로 이주시키지. 만주. 그래서 민족교육을 시키고 무관학교를 설립한다. 신민회. 신민회. 그러니까 만주 삼원보에다가 그치? 그러니까 가가 이제 가는 아니 신민회. 신민회고 나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안의 존망이 직결된 것이라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2천만인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마다 20전씩 징수하면 1,300만 원 될 수 있다. 국채 보상 운동.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 빚을 갚자 이거지. 국채 보상 운동이다. 국채 보상 운동.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보자. 가 판결문의 대상이 된 이게 가가 판결문이네. 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데가 있다 이거구나. 아, 그럼 이거 백오인 사건이네. 그치? 백오인 사건 때 판결 때렸나 보네. 자, 단체는 금리 신민회인데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맞지? 태극서관 이것도 중요해. 이거 태극서관 자기 회사 이게 아무튼 신민회에 관련된 건 다 중요해. 가 판결문의 대상인 단체는 나운동에 참여하고 적극 지지. 아니야. 이게 신민회는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를 못해. 이게 신민회 자체가 이게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이거든. 근데 이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일제는 나운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나운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는 이제 몇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한매일신보가 있어. 대한매일신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한매일신보를 타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을 이거 신문지법이야. 그래서 되게 틀렸어. 신문지법이다. 그다음에 나운동을 적극 보도하고 후원한 신문은 의병운동의 호의적인 보도. 맞지? 답이 그래서 3번이다. 3번. 그다음 20번. 가다 주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내용을 모두 묶은 것은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할. 야, 이거 신민회 굉장히 중요하지. 해외 독립운동이 만주 얘기하는 만주. 군사를 일으켜 통감부의 주권 침탈을 격퇴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다음에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민족의 실력 양성을 도모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무력 투쟁을 얘기하는 거고 무장 투쟁이고 다는 애국계몽 운동이지. 애국계몽 운동.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보자. 가와 다를 동시에 추진한 단체 시민 맞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에 나를 계기로
을사의병 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통감부. 그러니까 통감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7, 8, 9월에 뭐 가스야 뭐 제2차 영일 동맹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돼. 을사조약 내용 중에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제1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고.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 통감부로 이게 이제 을사의병이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지. 그러니까 을사의병 운동이 전개됐지. 이게 통감부가 을사조약 때 만들어진 거니까. 답이 그래서 1번 나왔네. 그다음에 달을 주도적으로 이끈 단체는 교정청이다. 이 교정청은 뭐냐면은 동학농민운동 때 제1차 이제 농민 봉기 때 자진 해산하지. 그러니까 전주 화약으로 자진 해산하면서 동학농민군이 자치적으로 만든 게 집강소고 조선 정부에서 만든 게 교정청이야. 그게 이제 1894년 6월에 이제 교정청을 만들지. 근데 바로 없어져. 바로 이제 갑오개혁이 되면서 김홍집에 군국기무처가 생기거든. 그러면서 교정청은 바로 폐지가 돼. 그래서 이제 뭐 주도고 자시고 이런 게 없다. 그다음 가나다 모두 공화 정체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 삼았다. 신민에만 공화 정체 근대 국가 수립을 했어. 목표로 했어. 신민에만. 나머지 무슨 뭐 대한 자광회니 뭐 여러 개 있잖아. 그건 이제 뭐 입헌군주제를 이제 목표로 했지.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기역 니은이고 2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로 적당한 것은 19세기 후반 이 지역의 조선인의 이주가 늘자 조선과 청사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건 간도지, 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유권에 관한 다툼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지. 간도하고 독도. 간도는 청나라랑, 그다음에 독도는 일본이랑. 이 과정에서 숙종이 세운 백두산 정계비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청은 백두산 정계비의 동쪽 경계로 기록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했지만 조선은 숭화강을 상류라고 주장하였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두만강이 돼버렸지. 두만강. 그래서 간도가 우리 땅이 안 돼버렸어. 그러니까 청에서 주장한 거는 토문강이 도대체 무슨 강이냐. 이런 강은 지금 없다 이거지. 지금 없다. 청에서 주장한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조선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송화강이다. 송화강이라고 주장을 했지. 근데 이제 결국은 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의 주장 두만강이다. 그래서 이제 뺏기게 되는 거지. 일본이 또 간도 협약을 이제 맺어가지고.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거는 독도랑 관련된 거지. 독도.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하면 독도가 우리 땅인 건지. 이거 독도가 이제 우리 땅이라는 증거고. 관리사 이범윤 파견. 이게 맞지? 만일에 안용복 그러면은 이제 독도가 이제 우리 땅임을 이제 일본에 가서 확인받은 게 이제 안용복이고, 이범윤 그러면은 간도야? 간도협약 맞지? 이 간도협약은 조선이 맺은 게 일본하고 청나라랑 맺은 거지. 간도협약 일본이 넘겨줘. 그다음에 시남해형 이건 독도지?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독도를 시만의 현으로 편입시키지. 답은 니은티그. 22번. 다음 독도와 관련된 기사 일부이다. 특강에서 다루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뉴욕에서 찾아간 독도? 그렇지. 지난 3월 중국 상해 한국학교에서 첫 번째 독도 특강을 진행한 후 베트남 호치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우즈베키스탄 칸슈켄트에 이어 이번 뉴욕 플러싱이 10번째 해외 특강이며,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낼 필요가 있나? 초중고 학생 100명이 대상으로 진행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독도의 상징적인 의미 및 중요성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초중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특히 특강 학생들에게 독도 학교 교재 및 독도 이야기 등의 책과 독도 모형을 만드는 완구류를 선물하여 독도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다고 장부했다.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해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독도에 대해 더 잘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 일본의 감정적 대응보다 논리적 대응을 위해서 독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거 괜히 읽었네. 자, 1번 보자. 대한제국은 1900년 칙년 41월토에 독도가 고유 영토임을 밝혔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이제 핵심이지, 요런 거. 1900년 칙령 제41. 이게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다. 독도는 해양생물, 광물자원, 관광 수입 등 시장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섬이다. 뭐 그걸 떠나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지. 뭐 시장 가치가 없으면 우리 땅 아니냐? 아무튼 일본은 1907년 하진 의정서를 체결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거는 1904년이고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때 이제 그 러일 전쟁 중 2월에 이제 그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이제 조선 땅을 대한제국 땅을 이제 막 이제 군사 기지로 쓰려고 했던 거지. 마음대로. 근데 이제 시네마현에 편입시킨 거는 한일 의정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네.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1905년에 이제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3번 틀렸고 4번 한일 의정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마네현 고시야.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이 된다. 1905년에. 그다음에 4번 일본은 181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 아닌 문제였지. 이것도 중요하지. 태정관 지령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독도는 삼국사기를 비롯해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등 많은 문헌에 대해 걸쳐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다. 자, 맞는데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자,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대동여지도엔 독도가 없어. 대동여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잘 그린 지도자, 가장 정확하게 그린 지도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조금 뻘쭘하지. 정작 대동여지도에는 울릉도도 있어. 독도가 없어. 그러니까 미칠 일이지. 그렇죠? 이 봐봐.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등이 있지. 여기 대동여지도가 없다고. 없어. 실제로 대동여지도 한번 봐봐.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약점이다. 약점도 알고 있어야겠지. 약점도. 그러면 우리의 김종호 형님이 왜 독도를 안 그렸냐? 그거에 대한 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바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독도에 가려고 했는데 뭐 기후가 안 좋았다. 그거 다 상상이지. 상상이다. 다음 23번. 다음 가나 지역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본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지. 이게 이제 1904년 2월에. 그래서 울릉도에 무선 전신 시설과 막로를 설치했지. 그래서 1905년에는 우리 정부 어떤 논의도 없이 주인 없는 땅을 이유로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해서 시마네현의 불법 이게 독도지.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게 독도지, 독도. 그래서 이제 가에 이제 들어갈 거는 독도다.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일본은 1909년 만주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나를 청도 영입에 간도를 청의 영토로 간도 협약이지, 간도 협약. 그래서 이제 간도 협약을 청과 체결하였다. 그럼 기억 보자.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맞지? 이건 이제 중요한 이름이야. 중요한 이름. 안용복. 중요 이름이고. 이거 훌륭하신 분이지, 이런 분이. 그 다음에 영국의 해군이 러시아에 남을 저지하기 위해 가를 잠시 이거 거문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영국이 이제 거문도 사건이지. 이게 1885년부터 87년까지 영국이 이제 거문도를 점령한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간도네. 간도 지역 부근에서 대한자강회가 고종의 강제퇴위의 항의에 집회를 열었다. 이거는 대한자강회 집회랑은 관련이 없어. 대한자강회가 못하러 간도까지 가서 이 짓을 하겠냐?
그럴 필요 없고. 고종은 저기 서울에 있는데. 그다음에 나와 간도와 관련하여 백두산 정계비 해설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사의 이견이 마치 토문강. 도대체 그 답은 3번이고 토문강이 무슨 강이냐? 토문강. 근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 주장한 건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조선에서 주장한 거는 토문강은 송화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2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 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서굴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청정부는 이전과 같이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한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한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청하고 이제 일본이 청하고 이제 조선이 청나라랑 조선도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으니까 경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경계. 그래서 경계를 정해.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 가지고 남겨. 그게 백두산에다가 그러니까 돌에다가 적어 가지고 백두산에다 세워. 그게 백두산 정계비야. 그게 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양 나라의 경계를 돌에 써. 그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딱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게 그럼 정확하게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그 양 나라의 이제 경계가 압록강하고 그 두 나라 압록강하고 토문강이라고 한 거예요. 토문강. 압록강하고 토문강. 그러니까 이제 조선하고 청의 경계가. 자, 그러면은 이 백두산, 그러니까 여기가 백두산이거든.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강이 세 개가 있어. 강이. 그러니까 여기 송화강이야. 송화강. 이게 송화강이 이렇게 백두산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 이게 송화강이야. 송화강. 그리고 백두산으로 압록강이 흘러. 압록강. 백두산으로 두만강이 흘러. 두만강. 그럼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딱 세워가지고 여기 백두산, 백두마운틴, 백두산. 그럼 압록강은 이견이 없어. 이게 압록강이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압록강. 문제는 뭐냐? 송강이 뭐냐 도대체. 야, 송강이 뭐냐? 아, 문제는 요거야. 아, 송강이 토문강, 토문강. 토문강이 뭐냐 도대체. 토문강이 어떤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 압록강은 압록강이 두만강, 압록강이 백두산까지 가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야. 송화강이냐 두만강이냐 싸움이야. 그럼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송화강이지. 왜? 이게 송화강이 토문강이 돼버리면은 여기가 조선 땅이 된다고. 여기가 청나라니까. 여기가 청나라가 되고 이쪽이 조선이 된다고. 조선 땅이 된다고. 이쪽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야, 그 아무리 봐도 송화강, 토문강은 송화강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그러면 짱깨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다 중국 땅이 돼버려. 청나라 땅. 여기 날아가 버려, 여기가. 여기 날아가, 이 간도가. 엄청나게 큰 땅 아니냐. 그러니까 토문강이 송화강이냐, 두만강이냐에 따라가지고 저 큰 땅이 날아가 버린다고. 아, 근데 우리가 이게 독립됐을 때, 해방됐을 때 정신이 없었잖아. 그때 김일성이가 말이야 이거라도 좀 해결을 하지 이 자식이 전쟁 준비하고 있고 이거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아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지. 세워졌어. 자, 대한제국 시기에 이범윤이 관리사로 파견됐지. 이범윤도 이제 알아야 되고 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답은 나왔네. 답은 1번이고. 러일 전쟁 이후 심한해연에 불법 편입된 거는 이제 간도고, 독도고, 열받으니까 말까지 꼬이네. 이게 독도야, 독도. 얘는 독도고. 숙종 때 어민 안용복이 일본 막부로부터 우리 영토에 이것도 독도지, 독도. 나와서 답은 1번, 25번. 다음 자료 이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사신문이다. 이거 다 읽어봐도 사설, 일본의 야욕을 경계한다. 1904년 신문이네. 강치 자비를 하던 일본 어부
나키이라는 자가 이곳을 영토로 편입해달라는 청원서를 일본 내무성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런 해괴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곳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 정부와 해군이 뒤에서 붙이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안용복이 지하에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안용복이 왜 지하에 계셨을까? 천국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 안용복. 우리 이제 안용복 형님이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말이야, 숙종 때. 자, 19세기까지 일본 역시 자국 정토, 그치? 자, 자국 정토로 인식하지 않았지. 일본의 공식 문서가 있지. 일찍부터 일본 어민들의 불법 어업 활동이 빈번했지. 맞고. 대한제국은 이범윤을 관리사로 파견했지. 아니지. 이범윤을 관리사로 파견한 건 간도고. 답이 3번이네. 3번이 답이고. 일본이 러일 전쟁 중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 편입했지. 그 신해만현. 그다음에 고종 황제는 칙령 41호를 공포해 우리 영토임을 분명했지.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다. 여기까지.